사진이라는 매체에 굉장히 많은 궁금증과 의구심들을 가지고 오랫동안 사실 탐구해 왔고요. 그 대상성이라는 게 사진이 가지고 있는 매체의 어떤 운명적인 그런 전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그 사람이 굉장히, 모든 사람이 굉장히 독립적이고 유니크하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또한 어떤 시간대, 어떤 관계의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그것은 정해진 이미지가 아니라 계속 하나의 어떤 흐름과 같이 변화한다는 것에 흥미를 가졌고, 그것을 사진의 매체를 가지고 계속 탐구를 해왔고요. 그것은 계속 이제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매체 자체가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서양 것이라는 그러한 굉장히 고정된 어떤 편견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학교에서 배우고 어떤 이미 절대적으로 규정 내려진 그런 미학적 그런 기준, 그런 것에 좀 반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회의로부터 스스로가 어떤 나름대로 극복하는 과정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사진이 어떤 갖고 있는 전형적인 어떤 특성들, 결정적인 어떤 특정한 모먼트에 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굉장히 현실성이 강조됐다든지, 또는 그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고 그 순간의 결정이 모든 것을, 거의 대부분을 결정 내려진다는 그런 일종의 각인된 개념들에 대해서 반론을 좀 제기하고 싶었고요. 그것을 제가 스스로 기술적으로도 입증해가고 실험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이 역시 특정한 공간 안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과의 교감, 그리고 그 시간의 퀄리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진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어지지만 그 시간이 빠르다는 어떤 개념도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일 수밖에 없고, 근본적으로 시간의 근본적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과정에서 굉장히 빠른 프로세스 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진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것은 반드시 이미지를 꼭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니까 사진이 절대적으로 이미지 결과로 뭔가를 보여준다는 그런 고정관념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미지적인 결과물이 완벽하거나 성공적이지 않은 작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 해결점이 필요했고요.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저로서는 퍼포먼스라는 어떤 과정을 드러내고, 그것이 퍼블릭한 공간에서 연습되어지지 않은 그런 많은 부분의 우연성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으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성에 의해서 소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퍼포먼스의 장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작업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규정할지는 저는 제 몫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것을 라이브로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어떤 비디오나 사진 작업의 과정으로서 도입시킬 것인가의 고민에 따라서 최종 매체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런 건 대부분 자연스럽게 사진 작업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성을 얘기 많이 하는 것이 아마도 사진이 갖고 있는 시간성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또는 전제가 되는 매체이기 때문에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굉장히 빠른 모먼트에 사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방식들을 제가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모먼트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고 질문하고 싶어요. 그것이 몇 초일지 몇 분인지 우리가 사실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그것이 하나의 지금의 시점이 점인지, 그 점의 크기가 어떤지도 우리가 사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보통 시간의 양이 극명하게 늘어나면서 많은
지적인 의도들이 저는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해왔고, 그리고 카메라 뒤에서 누가 판단을 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거라기보다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시간의 퀄리티에 대한 어떤 귀결로서의 이미지가 나오는 거라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시간의 양을 많이 하지만 저한테 중요한 건 시간의 퀄리티라는 거죠. 그런 것이 보통 사진 매체에서 너무나 빠른 시간에 프로세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몇백 분의 1초, 몇천 분의 1초에 대해서 그 시간에 안에서 생각할 틈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는 대체로 보는 시간보다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어떻게 정리를 해서 얘기해 주시는 부분은 아닌 것이, 제가 지금도 계속 탐구하고 있고 의구심을 갖고 새로운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양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굉장히 프로세스가 극명하게 달랐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한 3년 정도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보여주는 그런 전시였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다우선스라는 중국의 허난성 지역에서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진행했던 그런 사진 또는 퍼포먼스, 어떤 과정이 굉장히 드러나고 기록되고 보여지는 그런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리버풀에서 보여지는 그런 전시였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책이 출판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기술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설치 작품이 다우선드라는 작품이었는데, 그 작업은 제가 중국 허난성에 그 작업의 어떤 배경이 있던 게 제 패밀리 네임이거든요. 1000. 굉장히 숫자 갖고 있는 어떤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건데, 저는 이것을 하나의 어떤 은유적인 어떤 대상으로 삼았고,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호난성 지역에 있는 곳이었고, 그 마을에 가서 리서치를 통하고 그 사람들과 공동 작업으로 일을 진행하는 굉장히 더디고 인내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거기서 대표적으로 중심을 뒀던 작업이 1,000명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사진 트래블링 인스톨레이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만들 때 기본 컨셉은 지적 수준에 상관없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컨셉을 만드는 것이 제 의도였고요. 그 전제는 뭐였냐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1,000명이고, 그 조건은 family name 1000, Chen, 이첸 in Chinese.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1,000명의 사람들이, 1000이란 패밀리 네임 가진 사람들이 각각의 1분씩 카메라 앞에서 한 장의 사진을 만드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의 사람들이 1000 minutes, 1000 faces with the name of 1000. 그러니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어렵다고.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과정들이 이것을 오가나이저하고 많은 볼런티어들이 참여하게 하고, 거기에 원로들 또는 공산당 당원들을 설득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오랫동안 필요로 했던 그런 작업인데, 이것을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서요, 독일에서 프린트를 해서 다시 중국으로 가서 그 사진의 주인공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사진의 표면에다가 이름과 나이와 그 다음에 출생지를 써서
이것을 엽서로 한국을 통해서 독일로 보내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 매체에 대한 어떤 의구심도 그걸 통해서 제가 제시하고 싶었던 것이 항상 사진은 보호하고 예술 작품은 보호하고 특별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에, 그리고 사진은 굉장히 복제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사진 하나의 어떤 개개인의 어떤 데일리처럼 레프레젠테이션처럼 만들고 싶었어요. 하나의 오브제 개념으로. 그래서 그들이 이런 아주 노멀한 오디너리한 포스트 과정을 통해서 독일을 오는 동안에 손상이 되거나 길을 잃고 못 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해서 엽서로 보내는 프로세스를 했고요. 그것이 모여져서 여러 도시와 나라들을 여행을 하면서 그들을 대신을 해서 그 지역 사람들과 조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구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프레임을 만드는 것도 아마추어지만 그 마을 사람들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서 얇게 잘라서 말려서 그것을 네 토막으로 만들어서 까만 칠을 해서 그 나무 토막까지 다 영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전시장의 공간 중에 우리가 그 그린 스트리트에 있던 A 파운데이션이라는 굉장히 역사적인 어떤 전시장이었는데, 그곳에 화장실에 있던 외벽과 내부 공간을 제가 너무 그 작품을 설치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그런 문화재 보호에 있었기 때문에 모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특수 접착제를 가지고 와서 붙이는 굉장히 육체적 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 1000피스를 다 붙이는 과정들이었고요. 그것은 어떤 특정한 순서가 아니라 붙이는 사람의 우연성에 의해서 결합이 될 수가 있었고요. 그 작업과 그 내부에 제가 퍼포먼스 작업을 하나를 소위 이 1000명과 마주하는 영국인들 또는 그 리버풀에 오는 사람들과 조우할 수 있는 작업을 하나를 구상을 했는데, 그것이 1000 answers라는 1000개의 대답들이라는 그런 퍼포먼스 인스톨레이션 작업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평소에 나에게 너무나 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던 질문에 대한 답, 어떻게 보면 자기 고백과도 같은데, 그것을 하나를 쓰고 봉투에 넣고 봉하고 박스에 넣는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역시 이름과 출생지와 생년월일을 적어서 한 가지 약속은 절대 이것은 내가 열어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전시장에 온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하나를 설치를 더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작업이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리버풀을 떠난 다음에 스페인, 한국, 독일, 폴란드 여러 나라들 이 작업이 다시 해체됐다 다시 설치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면서 각 지역마다 또 새로운 작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까지 계속 모아져 왔었고요. 2010년이죠. 2010년에 두 번째는 오토바이를 탄 어떤 가족을 담은 역시 퍼포먼스를 베이스로 하는 그런 비디오 작업을 단 하나만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중국의 시골에서 한 작업인데요. 제가 중국에서 보면서 느꼈던 것이 어떤 중국의 어떤 현재 사회현상뿐만 아니라 결국 인류가 산업화되면서 겪었던 어떤 현상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모르는 현상이 아닌데 그것이 굉장히 짧은 시기에 극명하게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걸 제가 목격을 했고요. 그것을 사실은 마을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에다 가족들이 2인용 탈 수 정도의 오토바이에 3명, 4명, 5명, 6명까지 타고 심지어는 옆구리에다가 애기까지 안고 가는 걸 보면서 저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인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상하이에서 고층 빌딩이 지어지면서 젊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고 그런 시족 사회가 계속 파괴되는 건데, 그것은 비단 중국뿐 아니라 유럽에도 그런 시기를 거쳤고요. 그래서 이런 오토바이의 소리들이
일종의 그 패밀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요하게 있는 저수지 앞에서 이들이 잠시 멈춰서 엔진을 끄지 않고 정면을 향해서 서 있기를 제가 일종의 사진 찍는 행위처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10패밀리가 참여를 했고요. 그들에게 요구됐던 거는 엔진을 켜놓고 다리를 띄고 앞을 봐주세요 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제가 Departure Songs라고 일종의 출발을 하는 음악 같이 그렇게 정했던 거죠. 그게 두 번째 비디오 설치 작업이었고요. 그래서 이들이 저는 결국은 제 관심사가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저는 일상에서 보던 것들을 다시 주의 깊게 보게 하는 것을 좀 정리해주는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또는 환기해준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에 좀 관심 갖는 것 같아요.